이번 시간부터는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에 관련한 다양한 유형들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자고요. 48.8 나누기 4. 아마 우리 6학년 친구들 모두 식을 생각해 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나눗셈하고는 뭔가 다른 점이 있죠. 자, 그럼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소수의 나눗셈 해결의 다양한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이 세 가지의 학습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요, 자, 우리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4학년에서 여러분 괴롭혔던 거 있죠? 소수 사이의 관계요. 이게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좀 어려워했던 건데 한번 보자고요. 자, 1이 있어요. 그리고 0.1, 0.01, 0.001. 자, 이 수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의 10분의 1은 0.1, 0.1의 10분의 1이 바로 0.01, 0.01의 10분의 1은 0.001.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의 10분의 1이 되면은요,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0.001의 10배. 그럼 이때 0.01이 되고 0.01의 10배, 이것이 0.1이고 0.1의 10배, 바로 이것이 1이 된다. 그래서 어떤 수의 10배를 한다 그러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 소수 사이의 관계, 4학년에서 배웠던 거 꼭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분수의 나눗셈. 이거는 기억이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어요. 그죠? 우리 6학년 올라와서 배웠잖아요. 분수의 나눗셈인데요. 대표적으로 5분의 3 나누기 2라고 하는 거 한번 만나볼게요. 이때 계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었죠. 3이 2의 배수가 되도록 3에다 2를 곱하면 6이 된다. 그럼 5에다가도 2를 곱하니까 10이 되는구나. 그럼 이와 같이 표현한 다음에 2로 나눠보았더니 10분의 6 나누기 2가 되면서 이때 바로 10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거. 요거 하나 기억해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연수의 나눗셈인데요. 여러분, 나누어 떨어지는 거 말고 우리 이런 거 한번 볼까요? 5 나누기 4. 우리 이거 배웠죠? 몫을 분수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4분의 5입니다. 뭐 가분수니까 대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학습했던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나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수와 소수 사이의 관계라는 건데요. 10분의 3은 분모가 10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로 표현하면 0.3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도 1과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 1과 100분의 25와 같은 거잖아요. 그럼 소수로는 1.25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미 학습했던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까지에 대한 연장학습이 더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수의 나눗셈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 자, 이것을 파악해 두면서 소수의 나눗셈 핵심 개념을 만나볼게요. 개념입니다. 제목을 보면 소수 나누기 자연수 알아보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아래 달려있는 작은 글씨.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구하겠다. 그 방법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예를 들어서 48.8 나누기 4의 계산이에요. 이런 경우 자연수의 나눗셈이 어떻게 이용되는 걸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위를 붙여봤습니다. 예를 들어 색테이프 48.8cm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1cm는 10mm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48.8cm는 488mm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죠? 이거 자연수의 나눗셈이잖아요. 488 나누기 4는요. 바로 122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 단위는 밀리미터죠. 122mm는 12.2cm와 같기 때문에 48.8 나누기 4는 12.2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단위 변환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위를 바꿔서 말하자면 소수의 나눗셈의 몫을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요, 이 아래에 있는 예를 기억해 두세요. 볼게요. 488 나누기 4는 122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누는 수가 같지요. 이런 경우 나누어지는 수가 몇 배가 되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488의 소수점은 자연수기 때문에 요 끝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해서 48.8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는 10분의 1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그 목도 반드시 10분의 1배가 되더라. 따라서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여 12.2로 나타낼 수 있구나.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다 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던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또 다른 단위 변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보니까요, 4.88 나누기 4의 계산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단위를 좀 붙여볼까요? 색테이프 4.88m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 조금 어려운 말로 단위 변환, 1m는 100cm와 같으므로 4.88m는 488cm와 같구나. 그런데 보세요. 488을 4로 나누면 다시 122가 되죠. 그런데 이때 단위는 cm. 122cm는 미터로는 1.22m가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4.88 나누기 4는 1.22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 아래, 이 관계를 잘 기억해 두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488 나누기 4의 몫은 122, 4.88 나누기 4의 몫은 1.22,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거죠.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소수점이 왼쪽으로 2칸 이동을 해서 4.88이 된 거기 때문에 100분의 1배가 되면, 그럼 이때 그 목도 반드시 100분의 1배가 된다. 따라서 소수점이 왼쪽으로 2칸 이동하여 1.22로 표현할 수 있구나. 자,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학년 때부터 나눗셈을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나눗셈을 열심히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까지 쭉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연습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봐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한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이거예요.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고,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그 목도 100분의 1배가 되는 것이더라. 됐죠? 이들의 관계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에 관련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게요. 몫이 같은 나눗셈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그런데요, 소수의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몫을 구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과 같은 경우 이렇게 해봐요. 336 나누기 3, 이거 112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33.6 나누기 3은요.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어야 한다. 11.2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니은의 경우에는 어때요? 646 나누기 2의 몫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323. 그렇다면 64.6 나누기 2의 몫은요. 역시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죠.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어 32.3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디귿의 경우에는 969를 3으로 나눠줄게요. 323이죠. 그럼 96.9 나누기 3은 32.3이 되어야 하는 것이더라. 이들 관계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리을도 한번 볼게요. 리을 884 나누기 4는 221과 같죠? 그렇다면 88.4 나누기 4는 22.1과 같습니다.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몫이 같은 나눗셈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몫이 같은 건 32.3, 32.3. 따라서 그 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도 확인해 봐요. 둘레가 93.9cm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93.9를 3으로 나눠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의 나눗셈의 몫을 구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요. 939를 3으로 나누면 313이구나.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1.3cm로 답할 수 있겠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의 나눗셈의 몫을 구해봤어요. 두 번째 핵심 개념이에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 그런데 이것도 요 아래에 작은 글씨가 보이죠? 각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 바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3.23 나누기 3의 계산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우, 소수의 나눗셈인데 그냥 풀면 되지. 왜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꿀까?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 이유를 살펴보자고요. 13.23은 소수 두 자릿수라서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꾸어 100분의 132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3으로 나누래요. 보통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에서는요. 이렇게 1323을 자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지 또는 떨어지지 않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가리게 되죠. 그런데 이럴 때 1323은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분모 100은 그대로 두고 분자는 1323 나누기 3을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분자가 뭐가 될까요? 나눠보세요. 3, 4, 12, 3, 4, 12, 3일은 3. 100분의 441이기 때문에 4.41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소수의 나눗셈인데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처음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자라고 했었죠. 분모가 100인 분수는요. 소수 두 자릿수로 금방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때는 계산의 마지막 결과에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몫을 소수로 쉽게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방법 해결해 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볼게요.
우리 앞서 배웠던 방법이군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나누는 수가 같습니다. 이럴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그 목도 100분의 1배가 된다. 따라서 이런 관계를 이용해 보았더니 앞서서와 같이 4.41로 몫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뭔가 굉장히 익숙한 게 나왔죠. 우리 왜 자연수의 나눗셈을 할 때도 여러분 세로로 정말 많이 계산했었잖아요. 자, 그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계산을 할 때 3, 4, 12 빼면 1, 2를 내려준다. 3, 4, 12 빼면 0이니까 0은 안 쓰고 3을 내려주자. 3, 1은 3 빼면 0. 이렇게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을 해결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소수의 나눗셈 13.23 나누기 3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딱 써줄게요. 뭐처럼?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자연수의 나눗셈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3, 4, 12 빼면 1, 2를 내려주고 3, 4, 12 빼면 0이니까 3을 내려주자. 3, 1은 3 빼면 0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구나. 끝났을까요? 끝은 끝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빼먹으면 안 돼요. 뭐냐면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 찍는다. 바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몫이 역시나 4.41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요. 세로로 계산할 때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자고요. 그런데 이걸 알려주고 나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은 이 세 번째 방법만 선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제들이요. 네모칸 뻥뻥 뚫어놓고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이런 유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방법만 고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을 빈칸에 써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자, 세로로 계산하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17.84 나누기 8인데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100분의 1784 나누기 8이 됩니다. 그랬더니 분모 100을 그대로 두고 자 1784를 8로 나누면 8, 2, 16, 8, 2, 16, 8, 3, 24 따라서 2.23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해줄 수 있겠고 그렇다면 세로로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7.84 나누기 8, 8이 16 빼면 1, 8을 가지고 내려와요.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이 16. 자, 그리고 나면 8, 3, 24 이렇게 0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 찍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을 빈칸에 써넣어 2.23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빈칸에 써넣어 문제를 완성해 보았어요. 자, 이제 우리 확인해 줄 문제는요. 다음과 같이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진 경우입니다. 가로가 4m, 세로가 2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을 페인트 18.4리터를 사용하여 칠했습니다. 1제곱미터의 벽을 칠하는 데 사용한 페인트는 몇 리터인가요? 자, 그럼 이럴 때 1제곱미터의 벽을 칠하는 데 사용한 페인트가 몇 리터냐라고 물어보았죠. 그럼 뭐부터 구해야 할까요? 직사각형의 넓이부터 구해야겠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8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칠할 때 18.4리터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필요한 식은 18.4 나누기 8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좀 만만한 자신 있는 세로로
이렇게 바로 계산해 볼까요? 8, 2, 16 빼면 2, 4를 가지고 와요. 8, 3, 24 빼면 0.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올려 찍는다. 따라서 2.3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의 답을 표현하세요. 2.3 리터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어요. 두 번째 핵심의 개념이었네요. 세 번째 개념 만나볼게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인데 이번에는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확인해 봐요. 예를 들어 1.62 나누기 3이에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몫은 1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몫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그럼 이제 여러분도 불러볼 수 있겠죠. 1.62는 100분의 162. 이것을 3으로 나눠줄 것이다. 그럼 100분의 162 나누기 3이니까 100분의 3, 5, 15, 3, 4, 12, 54로 표현이 되니까 0.54가 되는구나. 소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몫은 소수로 표현해 두도록 할 거예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거예요. 162 나누기 3은요. 3, 5, 15, 3, 4, 12, 54와 같습니다. 그럼 1.62 나누기 3은요. 나누는 수가 3으로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니 그 몫도 100분의 1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여 0.54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됐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은요. 세로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연수의 나눗셈이라면 3, 5, 15 빼면 1, 2를 내려주고 3, 4, 12 빼면 0입니다. 이렇게 해서 몫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소수 나누기 자연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연수의 나눗셈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3, 5, 15 빼면 1, 2를 내려줄게요. 3, 4, 12 빼면 0이 되더라.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올려 찍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어느 부분이 이상한가 하고 봤더니요. 여기 자연수 부분에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이 빈자리를 0으로 써서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로로 계산하여 정확한 몫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살펴본 개념을 바탕으로 계산이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걸 보니 이상합니다. 자, 몫을 7.6이라고 했네요.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계산해봐요. 3, 7에 21. 바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빼면 1이고 8을 내려주세요. 3, 6, 18 빼면 0이 되는 겁니다. 이때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올려 찍고 몫의 자연수 부분이 비어있을 때 0을 써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이 잘못됐잖아요. 바르게 계산해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요. 문장으로 주어져 있네요. 4장의 수카드 중 3장을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장 작은 소수 두 자릿수를 만들고 남은 수카드의 수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얼마인가요? 가장 작은 소수 두 자릿수라고 했어요. 3장을 고르려면 제일 작은 것부터 이렇게 1, 3, 5를 고르면 돼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가장 작은 소수 두 자릿수를 만들면 1.35가 될 거고 남은 건 9니까 9로 나눠줍시다. 9, 1은 9, 빼면 4, 5를 내려주세요. 9, 5, 45, 빼면은 0이 되는 거죠? 몫의 소수점 이렇게 올려 찍고 몫의 자연수 부분에 0을 쓰면 그 몫은 0.15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수카드 문제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살펴두세요.